자, 여러분, 이 집에 방이 몇 개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 집은 다락을 빼면은 1층 집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1층에 방이 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골집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얼마나 키 짓느냐 모두 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골집을 선택하실 분들은 최대한 많은 집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집이 어떤 집인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집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여러분께 맞는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입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횡성군. 여기 횡성군 시내가 있고 경매물건은 횡성군 시내에서 여기 큰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내 접근성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이 마을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이렇게 마을길을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붕만 딱 봐도 아주 오래된 집들이기보다는 다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을 확인해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밭이었습니다. 농지였는데 이 농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게 된 거예요. 시골에는 이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길가에서 마을을 딱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밭들이 많이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나지막히 산이 보입니다. 전원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경매물건이 가장 앞에 있죠. 집을 멀리서 봐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여기 마당에는 놀이터가 보이고요. 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서 상당히 큽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집은 원래 단층 집인데 여기가 전부 다락이에요. 다락도 상당히 넓은 거죠. 집 앞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요. 마을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제 경매물건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길을 따라 들어서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 아랫부분은 주차장, 이 윗부분은 약간 방갈로 느낌인데요. 이렇게 위에다가 또 지붕을 쳐가지고 테이블 있잖아요. 사실 이 집이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집으로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 집의 바깥 외장재 색깔 때문인지 조금 집이 연식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여기 바깥으로 연통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집 안에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집의 면적이 단층으로 19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약 60평입니다. 단층으로 60평. 진짜 무지하게 넓은 집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다락도 있잖아요. 다락의 면적도 무려 25평이 넘어요. 그러면은 1층과 다락을 다 합하면은 85평이 넘어갑니다. 와, 이거 청소 언제 다 하나요? 집 내부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이게 60평입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방이 모여 있습니다. 방이 하나, 둘, 셋, 4개 있고 이거는 드레스룸이래요. 이것도 사실 방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여기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앞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보이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보일러실은 외부에서 또 굉장히 크네요. 반대쪽에 방, 화장실, 드레스룸 하나 더 있습니다. 분명히 다락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이 평면도에는 1층에서 다락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계단이 표시되어 있지가 않네요.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창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니까 아마도 이 창문이 있는 쪽을 따라서 다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 3개의 창문이 바라보는 방향은 남쪽이고요. 이 창문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대략 남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큰 집이 좋습니다. 저는 가족이 다섯이니까 저는 큰 집이 좋아요. 그런데 큰 집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야, 시초나 집 크면은 나이 들어서 집 크면은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고 아유 그거 고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 다 이해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와이프랑 둘이 살거나 아니면 저 혼자 살면은 아주 쬐끄만 집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잖아요. 여기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 오른쪽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우측으로 뭐가 있냐면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가깝지 않나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어떤 분은 이런 고압선 아이 전혀 문제 없어.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 사람한테 안 좋아.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건 간에 이왕이면은 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야, 축사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 축사 냄새 참을만하다. 의견이 어떻건 간에 저는 이왕이면 축사에서 멀리 떨어진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을이 형성된 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 고압선은 원래 여기 2008년 볼게요. 2008년 보시면은 2008년에도 여기 보이죠? 여기 원래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좀 희미한데 원래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여기 선로 원래 있었어요. 집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 원래 고압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원주택 지은 분들 현재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분들 이거 다 있는 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 집을 지은 다음에 얘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얘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고 이 집 지은 분들은 이거 다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저랑은 조금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경매물건 볼게요. 시촌 구독자님들은 미쓰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영상 밑에 하단에 설명 참고하시고요. 자,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은 이렇게 생겼고 약간 이 방향은 북동향이네요. 요 방향이 남동향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국공유지에 땅이 붙어 있긴 한데 현황도로가 진입하는 현황도로는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도로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사유지 현황도로를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에 이 땅을 분양할 때 요거를 도로를 내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안쪽에 집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막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경매 기호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보시고요. 감정가가 이 집이 4억입니다. 아마도 이제 횡성읍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정가가 좀 센 것 같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이 됐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고압선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면은 전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이 집에는 소유자와 그 가족이 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니까 요 밑에 두 가지를 볼게요.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제는 이동식 창고 1동이 소재한다. 집 앞에 있는 요 창고를 말하는 거고요. 목록 2 건물 지붕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 지붕 위에 보이는 태양광 발전기를 말하는 건데 요것도 매각에서 제외랍니다. 주인 뛰어가세요.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요게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보시면은 이 지상권 등기가 근저당권자가 설정해둔 담보지상권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말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고압성 가까운 게 좀 그렇다. 이것이 인간에게 유해하건 무해하건 간에 그 의견과 관계없이 저는 굳이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 내가 구태여 이것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소 연병장 벽면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즐겨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피할 수 없는 고압선을 즐겨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피하십시오. 뭐 돈사, 뭐 축사, 또 집 주변에 너무 넓은 농지, 그리고 집 주변에 너무 많은 분묘 이런 거 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집 보여주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사장님들은 집 보여줄 때 장점만 말하잖아요. 단점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아니야, 여기는 항상 바람이 집에서 축사 쪽으로 불어요. 절대 축사 쪽에서 집 쪽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절대 안 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바람이 항상 동에서 서로만 불고 서에서 동으로 안 붑니까? 말이 안 되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큰 집이 좋으세요? 작은 집이 좋으세요? 그리고 집 주변의 고압선을 개의치 않으세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